이제 뭐 앞으로 지적 능력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하.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혹시 될 일은 없겠지만 네네. 되면 어제 토론회에서의 그 장면을 음. 내내 임기 내내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 목격해야 된다. 아. 죽기 싫으면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죽고 싶으면 뽑아도 돼요. 아, 끔찍한 고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준석이죠.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그야말로 제가 볼 선생님 때 어떻게 뭐 욕설을 좀 참으시면서 욕설은 좀 혼자 집에서 많이 했고요.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 아들이 깜짝 놀랐다고. 네, 제가 쌍욕을 막 하는 바람에 아빠가 쌍욕을 해가지고 막 보다가 순간 제가 폭발해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아들이 밥 먹다 달려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네.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대남이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 20대 남자죠. 남성이랑 같이 막 이제 같이 쌍욕을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냐고. 네. 진짜냐고. 막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혔는데 그래서 다 지금 심신수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어저께 장면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장면이에요. 두고두고. 네. 어떤 분들은 그 빨리 잊자. 더러운 거 봤으니까 또는 뭐 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잊는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섬광기억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심리학에서. 섬광기억. 아하. 그러니까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질 때 이 정서적 충격처럼 엄청난 정서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주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거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제가 볼 때는 잊힐 수 없는 기억이라고 봐요. 너무 정서적 충격이 커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옛날 그 조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밥 먹고 오면서 막 조폭 중간 보스와 두목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두목이 일어나서 야구방망이로 한 명을 때려 죽여요. 식탁 테이블에서 유혈이 낭자하게.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준비한 사람들이 완전히 얼음이 되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고 밥 먹는 자리인데 충격적인 일이니까. 그래놓고 그 두목이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몽둥이로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너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이준석이 어저께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방송에서. 그런 시연을 하고 끔찍한 장면을 시연하고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야, 뭐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에 가해진 정신적 테러죠. 폭력이고. 저 그래서 어저께 이준석 후보가 왜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뭐 토론 처음부터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준석이 1차 토론 때 이제 3차 토론회. 3차 토론회 처음 시작부터. 그 대신 거꾸로 1, 2차에 비하면 긴장은 많이 풀려 있더군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1, 2차를 하면서 조금 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긴장도 좀 풀리고 그다음에 1, 2차 때 이재명 후보한테 좀 밀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당황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막 응어리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까였다. 반드시 졌다. 긁혔다.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이재명 후보를 밟겠다. 복수하겠다. 그래서 마음에 복수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초반부터 굉장히 거친 말들을 써요. 야바이꾼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시작점부터 굉장히 거칠어요. 공격이. 1차보다 더 거칠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를 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준석한테 그거 샤워 왜 했니? 그죠? 국회에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다들 급하게 오는데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달려왔어. 하루 달려왔는데 너는 가서 샤워를 하고 샤워하고 왔어? 그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거 듣고 그 샤워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술 먹다가 술자리에 있다가 샤워하고 왔다. 그래서 이준석은 뭐 즉시 샤워하고 즉시 나왔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즉시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그거를 훼손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준석이 계속 회피합니다. 그 답을. 그러자 자, 딴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이제 몰아붙여요. 몰아붙이니까 이준석이 드디어 이제 열이 꽝 터져가지고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터뜨린 거죠. 그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정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의 수위는 즉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걸 건드릴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형수 그 욕설 사건은 언급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네. 과연 그 아들 문제라는 거 가세연에 나왔다는 그 루머 네. 이것까지 언급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질문도 즉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거 계획했다면 더 사악한 건데 네네. 어쨌든 이준석이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받아치고 자기를 궁지에 모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한마디로 폭주한 거죠. 폭주했다. 이성을 잃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나간 거예요. 될 대로 되라군요. 네, 젓가락이 그 막 나온 거죠 이제 네. 거기서 진짜 끔찍한 얘기들이. 끔찍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방망이 들고 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사람 죽인 거라 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참 어떻게 맞는 생각하세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 물어본 거랑 네.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준석의 그 저열한 그 병적인 공격성 또는 승부욕, 네. 복수심 네. 이런 것이 불러낸 참사다. 그래서 이준석은 그야말로 한번 열받아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온갖 더럽고 야비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번에 유감없이 보여줬다 국민들한테. 이것도 뭐 이준석이가 관종인데요. 네, 관심 네. 끄는 게 목적이었다면 성공한 건 맞아요. 네. 김문수가 많이 묻혔잖아요. 그렇죠. 이준석만 지금 화제의 중심에 아니,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 성접대 받은 거 그게 어제 폭로가 또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슬슬. 그거를 엎으려고 화제를 전환하려고 일부러 프레임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거보다 뚜껑이 열려서 그런 것 같은데. 뚜껑이 열린 게 더 크다. 뭐 근데 사실 어저께 이준석의 행위는 이준석이가 호텔에서 성상납 받으면서 네네. 거기서 히히덕거리면서 짓거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뒷담화에 네. 가까운. 예. 야 내가 가세연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나 해야 될 얘기지 이게 공중파 대선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 할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펜코 회장 선거도 아니고. 아니 그 회장 선거도 방송으로 때리면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는. 정말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열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렇죠. 온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도 보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볼 수 지금 있는. 오늘 아마 학교들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이런 말이 얼마나 또 빠르게 퍼지고 이게 뭐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성상납 받으면서 네. 거기서 한 짓거린 얘기라면 이게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 알 바 없죠. 그러나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이건 대국민 테러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끔찍하네요. 그 순간 돌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도 그때 막판에 돌아가지고 계엄 때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렇죠. 합리적 절차도 없는데.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주먹을 주로 쓴다면 네네, 주먹을 쓴다면. 이준석은 주둥이를 쓰는 거죠. 주둥이 테러범이에요. 이놈은 네. 아주 그 끔찍한 인간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상 초유의 방송 사고라고 봅니다. 이건. 네. 그 자리에서 그럼 사회자가 왜 제지하지 않았냐? 네. 저는 아까 그 얘기 그랬거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다 다들.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면 네. 그 순간 다 얼어요. 성공.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제동을 못 구운 거예요. 네. 당황해서 순간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도 그 순간은 하얘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걸 끔찍한 장면을 본 것, 혹은 뭐 달리 비유하자면 방송 중에 갑자기 옷 다 벗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생방송 중에 예. 그 장면을 봤을 때 뭐라고 지금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죠. 순간 하얘지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권영국 후보도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고 네. 사실 그 자리에 혼내줬어야 되잖아요. 네 더러운 의도 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그 짓거리 하지 마라. 지금 이거 할 짓이냐. 예. 또 사회자도 이준석 후보 경고합니다. 그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하얘진 거예요. 김문수 빼고. 네. 김문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못하죠. 이 원고에 없는데 원고에 써 있는 것만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문수는 몰라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왜들 그러세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고 나머지는 하얘진 거예요. 그게 권영국 후보가 끝나고 나서 막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고 글도 쓰고 그랬죠.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붕 찐 거죠.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 예가 딱 인상이 깊네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야구방면으로 죽였는데 네. 야구방면으로 죽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자, 이 짓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요. 네 입장이 뭐야?
이준석은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이건 뭐 이거 자체로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발언 자체로도 이건 이거 자체가 사실상 성폭력이고 맞습니다. 언어폭력이고 그렇죠. 대국민 테러인데요. 이게. 그래서 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그래야 있는 될 것 거예요. 같은데요, 이거는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 뭐 성상납도 받은 게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테고 이번 사건까지 합쳐서 감옥 가서 젓가락질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쭉 자기가 좋아하는 젓가락이나 계속 쓰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참 어제 끔찍한 일들을 겪어가지고 지금 뭐 아주 대선 토론 자체가 그냥 이걸 젓가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분위기는. 사실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저는 생각해야 돼요. 정신적 테러에 대한 정신적 충격, 고통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놈은 이제 다시는 그 정치할 수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 토론 방식도 바꿔야 돼요. 아하. 어저께 같은 방식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대선 토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문수 이준석 방지법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방지됩니까, 선생님? 고장난 농기 금지. 금지. 한 말 또 하는 거 금지. 주둥이 테러 금지. 그다음에 이제 주둥이 테러 금지. 그다음에 혐오 발언 금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참 진짜 아니 사실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과 그 당시에 했던 그 발언 갖고 지금 계속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까지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선된 것도 아니고 떨어진 사람인데 그 내용 자체도 문제가 안 될 뿐더러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얘네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폭력을 가했는데요. 예. 우리 온 국민들이 이거를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게다가 뭐 사과를 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발언에서 국민분들에게 그렇죠. 공약 토론을 하고 싶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뒷담화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 토론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주구장창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만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아주 저질스럽게.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암담했겠죠. 그러니까 까놓고 내가 이런 놈들하고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성접대 받는 어디 룸살롱에서나 할 얘기들을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공중파에다 대고 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그 자리에서 지금 지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할 얘기를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리에서 되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리느라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내란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전쟁 선포 아니냐 국민들에 대한 그야말로 학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신적 학살이고. 그렇죠. 정신적 테러죠. 야, 이게 지금 이제 12.3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6.3 때 이걸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준석은 어제 뭐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드 얘기를 뭐 갑자기 뭐 이렇게까지 미국을 실드 쳐주나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드가 한국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등하죠. 이준석도 헛똑똑이고. 선생님 이거 진짜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거기도 하고. 왜곡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뭐 지 생각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핵심은 그거잖아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면 북한이 고각 발사해서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BM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 고고도에서 요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바보입니까? 그걸 고고도를 쏘게? 그냥 단거리 미사일 쏘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건 미국한테 쏘려고 하는 거죠. ICBM으로 대기권 밖에까지 굳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성주 쪽으로 쏜다 이거예요. 성주로 이렇게 그 포 쏴도 되잖아요. 방사포도 있고.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도 방사포가 600km인가? 예, 그런 거죠. 600km죠, 600km. 초대형 방사포가 맞습니다. 부산을 넘어간다는 건데. 단거리 미사일들 다 사드까지 가요. 그러면 그거를 북한이 그걸 쏘지 ICBM을 왜 고각 발사를 하냐고요, 성주로. 이런 점에서 사드는 사실상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이제 미국 방어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북이 고각 발사하면 어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그럼 대북 방어용도 되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굳이 대북 고각 발사를 한다. 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억지스러운 것이고
아니 그리고 중국에서 그럼 뭐하러 반대를 해요? 네. 북한을 저 네, 방어하는 거라면 중국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사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빤히 알면서 이거 완전히 미국 편을 들려고 이놈이 그죠. 작정하고 나는 거짓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거짓말이 특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이게 지금 1, 2, 3차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문수나 이준석이 북한 공격을 별로 안 해요. 이게 다 이제 중국.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도 중국이랑 섞어보려고. 네, 네. 뭐 원자력 문제도 뭐 중국 네. 뭐 거기에 뭐 있는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계속 중국 공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격을 잘 안 해요. 네. 이것도 좀 하나의 특징이더라고요. 요즘에 대세가 이제 중국 때리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북한은 관심 받기도 네.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요. 북한과는 화해, 중국은 때리기. 중국과 전쟁. 전쟁까지 뭐 네, 생각할 수도 불사.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거에 딱 뭔가 네.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코드를 읽은 거죠. 미국 주둥이. 미국이 중국을 싫어한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을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죠. 예.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뭐 북한 선제 타격도 얘기하고 네. 정권 내내 북한에 좀 세게 얘기했죠. 그랬죠. 윤석열이. 근데 그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김문수도 비슷한 말을 한번 하긴 했죠. 네. 그러나 뭐 투시가 좀 약하다. 음. 근데 저는 이준석한테 가장 크게 실망한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색깔 공격을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재명 이거는 후보한테. 어제도 또 공산주의 얘기 나왔죠. 뭐 루카스 뭐 한 사람이 네.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역임했다. 야 진짜 이 철진한 색깔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랬잖아요. 나 그 사람 사상 관심 없어. 그게 뭐 참 잘 대응한 거예요. 잘 당했어. 예, 실용주의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흥묘백묘라는 게 그런 거죠. 좌둔우둔 많은 얘기면 쓰는데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그게 뭐 나빠? 여기 땡큐.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의 이 집요함, 예. 끊임없이 색깔 공격을 하려고 하는. 예. 이거는 극우 세력들이 해먹던 구태 정치의 표현이란 말이죠. 네.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킬 때도 역시 색깔 공격에 기반을 두고 일으킨 거예요. 예. 북의 지령을 받는 또는 중국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네.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명분을 이제 그걸로. 그렇죠. 명분을.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윤석열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근데 김문수는 색깔 공격을 이준석보다 못했죠. 예. 근데 그거는 못한 겁니다. 제가 표현한 대로 안 한 게 아니에요. 아,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아, 자기가 뭐 옛날 노동운동 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안 돼. 이 순발력이 없잖아요. 순발력이 없어. 안 써 있는 거 여기에 원고에. 그건 안 써 있었구나. 사람들이 안 써준 거예요. 치밀하게 그걸. 그래서 색깔 공격을 네. 이준석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김문수, 윤석열, 이준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내란 세력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도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들이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참 저질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했던 애도 아니고 네. 갑자기 데려온 애고 네. 정말 그야말로 저질 룸살롱에서 시작해서 룸살롱으로 끝나는 놈이고 네. 뭐 김문수도 뭐 변절자에다가 뭐 게다가 지금 뭐 이준석도 이 쓰레기들인데 이게 이 국힘 이 보수 이쪽이 이 정도면 정말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맞습니다. 방송 토론할 자격도 안 되는데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내란 세력, 극우 네. 세력이 뭐 정치를 잘해서 음. 정책이 좋아서 집권을 해왔습니까? 딱 네. 두 가지로 먹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예. 하나가 색깔 공격, 음. 또 하나가 이번 같은 젓가락 공격. 그러니까 도덕성 공격. 도덕성 이 공격. 두 가지로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번 대선 토론도 딱 그 두 가지만 한 거예요. 예. 색깔 공격과 도덕성 시비. 두 가지로 먹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공약은 없어요. 예. 상대방을 그 두 가지로 죽이는 거. 네, 이게 네. 얘들의 죽이는 거. 생존 비법이었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네. 그 이유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색깔 공격 잘 안 먹히죠. 안 먹히고. 그다음에 도덕성 시비도 지난 대선 때는 좀 효과를 봤지만 네. 이번에는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먹힌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오래 당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서 이제 지루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범국민 그렇죠. 검증이 됐죠. 그렇습니다. 돼버렸죠. 아니라는 사실 다 알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그걸 우려먹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네.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토론의 장면은 새삼스러운 장면이 아니고 아하. 우리가 70년, 80년 넘게 계속 본 장면의 축소판이다. 원래 저런 건데 네, 막장판이다. 막장이었는데 네.
그거를 아주 집약적으로 이번 대선 토론에서 보여준 거다.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내란 세력이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내란 세력이 여태까지 저렇게 해왔구나. 네. 이걸 보여준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의 극우 보수, 소위 이제 뭐 다 원래는 극우였는데 보수라고 하는 탈을 쓴 건데요. 네. 얘네들이 이제 주로는 경제, 야 우리를 찍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다음에 안보, 야 우리를 찍어야 북한이랑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미국 우리 편인 거 알지? 네. 이거였는데 지금까지는 네.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경제도 안 되고 지금 0%라거든요. 네. 안보도 사실은 지금 뭐 걔들이 해는 게 없고 뭐 안보를 안보 때문에 계엄했으니까요.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지들이 명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밑바닥이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썼던 두 가지를 또 이번에 쓴 거예요. 쓴 건데 네. 드러났다.